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모드연구소 김승일이고요. 그래서 나온 제너러티브 AI가 사실은 성능이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너무 좋아서 이제 무섭죠. 저도 되게 무서울 정도로 저도 이런 어떤 제너럴한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나 죽기 전엔 안 온다주의였거든요. 근데 조금 바뀌었어요. 내가 틀렸구나. 이거 보면서 정말 무섭고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무서워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에 답을 하기 시작했다. 원래 컴퓨터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 만든 거죠. 근데 이젠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에 얘가 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못 푼다 라고 그래요. 1653 24 곱하기 173 이러면은 챗GPT가 2858485이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계산기 돌려면 2860105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아직 계산도 못하고 아직 멀었다, 안전하지가 않다 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사실 원래 잘하는 영역이고요. 오픈 AI가 안 할 뿐 하면 되죠. 이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안 할 뿐, 그냥 냅뒀을 뿐. 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인간의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6살 어린아이와 화해하는 법.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면서도 학생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설계하기. 사람도 어렵습니다. 이거 두 번째 건 제가 안 물어봤고요. 첫 번째 건 물어봤는데 그럴듯해요. 네. 챗GPT는 그냥 대답하고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현재 기술로도 웬만한 지식인보다도 나은 솔루션들을 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람의 영역에 들어왔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이제 겨우 언어를 배웠어요. 이제 말만 배운 거죠. 아직 한 번도 수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과학을 가르치지 않았고요. 네, 그냥 언어만 배웠을 뿐. 이런 계산도 못하다니. 수학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럼 언어를 배웠으면 수학 가르쳐줄 수도 있을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오픈 AI가 개발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다양한 특정 도메인에 있는 지식을 더 전달해 주는 것. 만약에 수학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의 난제들을 다 풀고 난제를 내줄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알파고가 좀 그랬죠. 막 은퇴하면서 나의 기보를 보고 너네가 학습을 좀 해보죠. 그리고서 은퇴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무서워했던 이유가 이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인간이 발명한 것들 중에서 이건 진짜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라는 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이것도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죠. 물어본 챗GPT 뭐라고 대답하겠죠. 저희 학과의 어떤 교수님이 제가 수업 들을 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은 화장실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뭔 것 같나요? 어느 날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했지? 그러면 뭘 발명했길래 인간은 이렇게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번성을 할 수 있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제가 했던 문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은 문자의 발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는 DNA로 알려줘요.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죠. 인간으로 말하면 한 세대가 30년 걸린다고 치면은 내가 되게 좋은 정보가 있어도 되게 불명확한 DNA라는 걸 통해서 30년 뒤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문자라는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책으로 써가지고, 손으로 써가지고 옆 사람 주면은 옆 사람도 그 지식을 거의 그대로 받아갈 수가 있어요. 즉,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이 유일하지 않을까, 인간이 라는 게 제가 생각한 거고, 그래서 문자의 발명이 정보 전달의 수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때는 문자였지만 지금 유튜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영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훨씬 빠르죠. 훨씬 큰 정보가 빠르게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정보의 전달은 사실 문자 같은 거를 할 수 있었는데, 정보의 생성,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크게 발전을 한 거고, 정보의 생성은 사람이 해왔는데 이제는
정보의 생성이 인간보다 빠르게 혹은 무한하게 많이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정보의 전달만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을 했는데 생성까지 굉장히 빠르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인류의 발전 속도가 사실은 저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10년 뒤에 진짜 화성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어떤 방식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너무 무서워졌어요. 이 챗GPT를 보고 나서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이런 계산도 못하다니 라고 했지만 이제 언어 배웠어요. 이 친구한테 인공지능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인공지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겠죠. 저는 이때 특이점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왠지 예전에는 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 죽기 전에 안 온다 했는데 이제는 안 멀었다. 얼마 있다 올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그게 예가 있습니다. 알파고가 그런 예죠. 알파고가 처음에는 인간의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한 친구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바둑 기사를 만들었죠. 근데 나중에 은퇴하기 전에 이제 알파고 제로가 마지막에 나온 건데 이 친구는 인간의 기보로 학습한 게 아니고요. 알파고 제로랑 알파고 제로가 자기들끼리 둬가면서 이 모델을 잘 만들어서 나온 녀석이거든요. 인간의 도움 없이 자기 둘만의 그 인터랙션만으로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바둑이라는 어떤 스페시픽한 태스크 하나에 대해서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챗GPT랑 같이 인공지능 만들면서 챗GPT 3가 4 만들고 4가 5 만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이 제너레이티브 AI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올 것 같다. 정말 빅 웨이브가 온다라는 게 좀 저의 생각입니다. 교수님과 같이 개발할 수도 있지만 커뮤니티에서 동료들이랑 같이 이런 거 같이 만들어 볼 사람 모여가지고 같이 랩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 챗GPT를 보셔도 되게 웃긴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여러분 시험 보잖아요. 시험을 본다는 뜻은 거의 대부분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주고 풀죠. 정답이랑 맞춰보고 100점 맞았네, 90점 맞았네. 사람은 되게 웃기게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로 학습을 해요. 그죠? 사람은 오히려 컴퓨터가 해야 되는 답이 정해진 문제를 배우고 있고요. GPT-3 같은 인공지능은 이제 점점 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제너럴한 어떤 태스크를 풀려고 학습을 하죠. 컴퓨터랑 사람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교육 쪽에서.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제가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교육 쪽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저는 이제 공학을 나오긴 했는데 AI를 한 건 아니고요. AI 전공자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닌데 대충 흐름은 파악을 하고 있고 AI 논문들도 열심히 보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라는 게 저는 커뮤니티, 제가 AI 개발자들이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당계 3년인 거죠. 그래서 디퓨전 모델링이 나왔대요. 뭔지도 모르는데 되게 좋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 커뮤니티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거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척 봐도 너무 어려운 거죠. 물리학 무슨 되게 어려운 수식 나오고 그래서 보긴 봐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다 했더니 또 오시는 멤버십 연구원 중에 한 명이 그것도 자기 봤는데 같이 보자. 그래서 기왕 볼 거면은 달리2가 디퓨전 모델 쓴 건데 거기까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달리2가 디퓨전 모델 썼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같이 한번 해보자 했더니 그분이 또 그럼 제가 커리큘럼 짜볼게요 막 해가지고 같이 논문 보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일주일에 한 편씩 같이 논문 보는 모임을 봐서 제가 여기서 나온 게 오늘 자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커뮤니티라는 건 정의가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이게 동네 커뮤니티면 그 동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동네 커뮤니티를 하는 거고 AI 개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AI 개발자 커뮤니티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정보를 교환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그
변하는 기술들을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에 굉장히 큰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지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똑똑한 사람에 대한 정의가 점점점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유효하긴 하지만 조금 옛날 세대를 다 가보면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유연합니다. 잘 외우면은 킹왕짱이죠. 네, 시험 잘 보고요.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고 뭐 의대도 갈 수 있고 법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조금 바뀌어요. 이제는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검색해서 답을 해주면 되니까 이제는 검색의 시대로 와서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돼요. 네, 구글 검색에서 명령어를 이제 쓰냐 안 쓰냐에 대해서 검색의 퀄리티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그 킥보드 이제 공유형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인도에서 타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어렵죠. 그래갖고 거기랑 좀 소송이 붙어가지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냥 혼자 해결했어요. 어쨌건 간에. 근데 뭐 변호사를 쓰거나 그런 건 아니고 검색을 잘하냐 아니냐가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이 정도 나이대 학생들 정도면은 부동산 계약을 한다든가 좀 큰 건의 계약들 좀 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든 누군가한테 정보를 물어봐서 얻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전세 사기도 안 당하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암기를 한다. 암기만 잘하는 사람들이 생활력이 있냐?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럼 검색을 잘해야 되고 구글에 나올 수도 있고요. 구글이 아닌 다른 곳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정보를 긁어오느냐가 굉장히 똑똑함의 척도가 되는 시대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검색의 시대도 저는 저물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이제 제너티브 AI가 나오니까 정보가 거의 무한대로 생성될 거니까 점점 더 많아지겠죠. 이제 검색의 패러다임은 조금 앞으로는 조금씩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젠 정보인지 광고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검색에 나왔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아예 가짜뉴스, 틀린 정보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 정보를 믿을 수도 없고 여기 4번은 없는데 요즘에 구글 검색해보면 검색 퀄리티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검색의 시대도 저물어 가고 그 다음 시대는 저는 소셜 지능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검색의 암기의 시대는 뭐죠? 온전히 제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게 옛날. 검색 시대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를 찾아서 정보를 끄집어내는 시대죠. 소셜 지능의 시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상의 사람들의 지식을 끄집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은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 친구 한 4,000명대예요. 5,000명이 맥스라서 요즘엔 조금 힘 조절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받아주지는 않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들 보면 5,000명 되시면 맨날 지우더라고요. 지우느라고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4,000명의 친구가 진짜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모두연구소 굿즈를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팔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굿즈를 만들어서 파는 거에서 성공을 해본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양재역 맛집. 저는 양재역에서 맛집을 정말 찾아야 되겠다. 페이스북에 올릴 것 같아요. 양재역에서 진짜 저 실제로 써요. 대전 출장 가면은 거기에다가 대전 커뮤니티를 내다가 올려서 진짜 맛있는 것 좀 먹고 싶다. 그러면은 착착착착 달려요. 자, 비슷한 예로 제가 예전에 다음 세대 재단이라는 비영리 지원해주는 재단에서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란 체인지온이라는 컨퍼런스를 매년 해요. 거기에서 연사로 좀 초청을 받았는데 비영리 기관들이 인공지능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른다. 좀 알려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여기다 딱 그걸 쓴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좀 관련해서 비영리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예시가 있는지 알면 좀 알려달라. 라고 했더니 여기 뭐 저분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 하시는 분인데 나는 옛날에 구글에서 뭐 한 거 봤다. 뭐 이분은 자기 옛날에 TA 하느라고 찾아놓은 자료 있는데 막 준다. 이러면서
사실 이런 자료는 검색해도 안 나오는, 이분이 다 열심히 검색해서 만든 자료잖아요.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저희 가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저는 소셜 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머릿속에 지식이 많은 것만이 똑똑함이었는데, 이제는 내 머릿속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떻게 지식을 잘 가지고 오느냐, 그래서 내 지식과 그것들을 잘 결합해내느냐가 이제 똑똑함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더 내 지식을 한 단계 더 다른 외부의 지식과 연결시켜서 증강하는 것. 그러면 제가 오늘은 그 AI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AI까지도 활용할 수 있으면, 이제 챗GPT를 잘 활용해야 되는 시기까지 온 거죠. 거기서 좋은 지식들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암기는 굉장히 수동적인 나 혼자만의 어떤 지식이라면 거기서 검색, 소셜, AI. 그래서 그렇다고 암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좀 똑똑해야죠, 애초에. 네, 그러니까 이젠 이걸 다 잘해야지만 되는. 그래서 내 지식도 훌륭하고 그 외에 그 지식을 더 증강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스킬, 업이 돼야지만 똑똑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로 왔고, 여러분들은 이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를 키울 수 있는 분들이 되면 그래도 요즘 세상에 좀 여기 대비해야 될까? 저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대비하면 된다가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준비했고요. 여기까지 모두연구소 김승일 대표였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좋은 강연을 들을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또 질문 같은 걸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문가분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참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AI가 발전된 미래를 위해 맞는 예방접종이다.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되는 속도에 맞춰서 사람들도 뭔가 지식을 얻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을 좀 바꿔야 간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뭐 소셜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그런 이제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는 점이 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교수님들에게 들은 정보로는 요즘은 AI를 활용해서 공정 플랜트를 설계하기도 한다라는 식으로 좀 공학도적인 면모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술을 좀 들었던 반면에, 이번 강연을 통해서는 그런 공학도적인 면모도 있지만 실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로 AI가 도입되는 것 같아서 저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 시대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검색 시대에서 이제 다른 이제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시대의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대비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꼭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손해보는 게 절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와보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2시간이면 다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시고, 절대 잃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무조건 하나라도 견딜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신다면 그 고민은 필요 없는 고민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